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확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자유무역 노래를 부르는데 왜 세상 거의 모든 나라들은 수입품에 빗장을 걸어 잠그려고 할까요? 오늘 그 복잡한 속사정을 경제학의 명쾌한 논리로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입니다. 먼저 도대체 왜 무역을 규제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가장 대표적인 무기죠. 관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또 다른 규제는 뭐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엑기스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대체 왜 무역을 규제하는 걸까? 이 질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배우는데 현실 세계를 보면 왜 거의 모든 나라가 수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정답은 말이죠. 나라 전체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유무역으로 나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값싼 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동네 공장은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바로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결국 정부를 움직여서 무역 규제라는 벽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역사가 길고 흔하게 쓰이는 도구, 바로 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아주 간단하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딱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정책 하나가 국내 시장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이제 경제학의 가장 강력한 도구, 수요 공급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그래프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글보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금은 관세가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유무역 상태예요. 국제 가격이 이렇게 낮으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와, 싸다 하면서 F점에서 G점까지 이만큼이나 많이 소비하려고 하죠. 근데 국내 생산자들은 어때요? 아이고, 이 가격 받고는 못 만들겠다 하면서 요만큼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그럼 이 중간에 텅 빈 부분, 이 FG 구간은 어떻게 채울까요? 맞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거죠.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부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과 수입량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학생 질문처럼요. 바로 다음 그림에서 그 결과가 펼쳐집니다. 자, 보세요. 관세만큼 국내 가격이 쑥 하고 올랐죠?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국내 생산자들은 어때요? 야, 신난다. 이제 좀 만들어 팔만 하겠다 하면서 생산량을 H점까지 늘립니다. 반대로 우리 소비자들은요? 아, 너무 비싸졌네. 허리띠 졸라 매야겠다 하면서 소비를 I점까지 줄이게 되죠. 그 결과 아까는 엄청 길었던 수입량 FG가 이제는 HI 구간으로 확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과연 남는 장사였을까요? 아니면 손해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계산서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알록달록한 그래프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개의 영역이 바로 관세 정책의 승자와 패자를 알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국내 생산자들, 이분들은 확실한 승자입니다. 정부의 보호 덕분에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됐잖아요. 그래서 얻는 이득, 이걸 경제학에서는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 알파 영역만큼 늘어난 겁니다. 아주 신이 났겠죠? 정부도 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왜냐? 세금이 들어오니까요. 수입되는 물건 하나하나에 관세가 붙으니까 저 감마 영향만큼이 고스란히 정부의 주머니, 즉 국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잔치의 비용은 누가 낼까요? 네,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내야 하죠. 그 손실액을 계산해보면 무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영역을 모두 합친 것만큼이나 됩니다. 관세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최종 정산을 해볼 시간입니다. 생산자가 얻은 이득, 알파와 정부가 얻은 세금 수입, 감마를 더해봅시다. 그리고 이걸 소비자가 잃어버린 총 손실, 알파와 베타와 감마와 델타와 비교해보세요. 어때요? 알파와 감마는 서로 상쇄되지만 저기 저 베타와 델타 영역은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죠? 이게 바로 관세 때문에 발생한 사회 전체의 순수한 손실, 사후적 손실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결과죠. 관세가 가장 유명한 무역 장벽이긴 하지만 정부가 쓰는 카드가 이것뿐일까요? 천만에요.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도구들도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수입 할당제는 아예 올해는 딱 100개만 수입 허용 이렇게 물량 자치를 제한해버리는 거고요. 수출 자율 규제는 수출하는 나라에 압력을 넣어서 니네가 알아서 수출 좀 줄여 라고 하는 좀 더 정치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주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요구하거나 통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수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그래프도 보고 여러 용어도 배웠는데요. 머리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결론입니다. 첫째, 관세는 우리 기업 지켜주려고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둘째, 그 덕에 국내 생산자는 웃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운다. 셋째,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소비자의 눈물이 생산자와 정부의 웃음보다 항상 더 크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넷째, 사후적 순손실이 발생해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손해보는 장사다. 이게 바로 경제학이 말해주는 팩트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해인 걸 뻔히 알면서 왜 정부들은 계속 관세를 사용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분명 손해인데 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나 매력적인 카드로 계속 사용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순간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꿰뚫어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